안녕하세요, 리바입니다. 오늘은 로그인 이후에 나타나는 정보에 대해서 한번 코딩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좀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어떻게 그 로그인 이후의 화면을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화면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 이 화면을 할 텐데, 이 화면을 하기 위해서 이 테두리 부분은 남겨두고 안에 부분만 필요 없는 형태가 되겠죠. 자, HTML을 가보게 되면 여기 로그인이라는 div 자체가 이 영역과 요 안에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영역 자체는 로그인 랩이 되겠죠. 여기 로그인 랩은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요 로그인 클래스 자체를 우리가 디스플레이 넌을 해서 우선 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또 하나 만드는 거죠. 로그인드라고 하겠습니다. 로그아웃, 여기는 로그아웃이라고 하겠습니다. 로그아웃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가기 전에 우선 구조를 만들어줘야 될 텐데, 여기 정보가 나타나 있고요. H2에서 이 제목을 넣겠습니다. H2는 기본적으로 볼드이기 때문에 여기 또 볼드가 되어 있죠. 전체 볼드를 해제시킨 상태에서 다시 비요소가 될 수 있게 글씨도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 줄 거고요. 옆에 썸네일들이 있죠. 썸네일들은 별도로 두고, 요것들은 전부 다 img 요소로 해서 추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mg 요소가 연속 2번 나오기 때문에 각각 이미지로 할 거고요. 연속될 때마다 이렇게 겹치는 형태로 나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밑에 개인 정보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보고요. 클릭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두겠습니다. 클릭이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A 요소로 만들 거고요. 그 안에 정보들이 굵은 글씨와 그리고 가는 글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눠서 작업을 해볼게요. 요 형태를 복제를부터 하겠습니다. Ctrl Shift D, Alt Shift D죠. 밑으로 발표 복제를 하시고, 다음에 원하는 텍스트 복붙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trl C, Ctrl V로 Ctrl C, Ctrl V로 해줍니다. 이거는 뒤에 작업하기 때문에 두고 이 부분만. 자, 다음에 요 스탬프 부분 할 텐데, 요 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개인 썸네일 들어가고 스트로크 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디자인상으로 아쉬웠던 거는 요 양쪽에 여백, 여기와 요 사이 여백 27, 요 27, 26, 27인데 여기 동일하게 27이라고 얘기는 할 건데,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사진이 좀 삐뚤어져 있어요. 지금 위에 개수 표현까지 포함해서 가운데 정렬해 놨기 때문에 약간 썸네일이 삐뚤어져 있거든요. 보통 이런 방식보다는 사진과 텍스트는 이렇게 정렬이 되면서 사진은 우측으로 오고 얘는 별도로 움직이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까지 생각을 할게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트롱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로 표현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썸네일 이미지 들어가고 그 위에 이 28이라는 숫자가 표기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 각각 불러와야겠죠. 이미지스의 썸네일 1번에서 1번 이미지는 같이 쓰기로 했고요. 각각 이름이 필요하겠죠. 이름이 해서 썸네일 이름 표현될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썸네일 2번 들어가고 이름 3이 들어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이 들어갔고요. CSS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x.css 그대로 작업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로그아웃 CSS가 요 전체 테두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여백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로그인 랩이라는 녀석의 여백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40픽셀이었는데 이쪽도 40픽셀이었죠. 그러면 각각 모두 다 동일한 여백이 들어간 상태에서 안에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로그아웃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제작을 할 거예요. 우선 윗부분부터 볼게요. 윗부분 보면 h2 div 있고 ul이 있죠. h2 div ul이 있습니다.
그럼 플롯 레프트 라이트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클리어 시켜줘도 됐겠죠. 만약 플렉스를 하려면 이 두 가지 요소를 각각 이렇게 덮어주는 요소를 하나 더 필요해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때 플렉스를 쓰지 않고 플롯을 쓰겠습니다. 자, H2 플롯 레프트 하고요. 그리고 자식의 div는 플롯 라이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좌우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숫자들은 따라 올라가는 게 플롯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요 UL을 클리어 보스로 넣게 되면 다시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이제 배치는 끝났죠. 그러면 요 텍스트들 보겠습니다. 요 텍스트를 우측에 타이포그래피 부분에 정보가 다 나와 있고요. 32픽셀의 색상은 요 색상 333이네요. 42에 333. 그다음에 H2는 폰트 사이즈가 30이니까 반 나누기 10분의 1이니까 1.6 REM에다가 컬러는 333이 되고요. 그리고 이 H2 밑에 있는 B요소였나요? B요소 컬러는 여기 아래에 나와 있죠? 이 요소로 제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색깔 각각 주는데 제공이 안 됐던 이유가 플롯도 복제를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겉에 있는 건 가는 글씨이기 때문에 폰트 웨이트 노멀로 주겠습니다. 가는 형태로 구름 형태로 나타나고 각각 썸네일 이미지 크기도 있었죠. 요 선 제외하고 크기 자체가 60픽셀 그러면 3 REM이겠네요. 그럼 div에 있는 img는 가로 크기가 3 REM 이미지 요소는 세로 크기는 자동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사이가 지금 확대를 좀 해보면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빼고 살짝 한 번 더 가죠. 요게 MBSP가 공간이 하나 생겨난 거여서 이렇게 중간에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폰트 사이즈 지우기 위해서 폰트 사이즈 0 줘서 좀 더 붙은 형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사이에 그 공간이 있는 거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 선이까지 이미지가 복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표현하게 되면 여기까지 잘려 나간 건데 사실 이 선은 필요 없거든요. 선 없는 이미지로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썸네일을 올릴 때 선 포함해서 올리지 않아요. 이 선은 개발자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우리는 선 없는 이미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이걸 익스포트를 다시 시켜서 덮어 씌우겠습니다. 선 없는 이미지로 업데이트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덮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럴 때 각각 선을 주는 거예요. 자, 선이 어느 정도냐면 이 코드를 보게 되면 보더가 4픽셀이에요. 그럼 0.2 REM을 주면 됩니다. 보더가 0.2 REM에다가 솔리드에 흰색을 주고요. 그러면 선 있는 외곽선이 들어가고요. 반대 방향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반대 방향으로 들어오는 정도가 자,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 4 REM이거든요. 이쪽이 40 픽셀에다가 전체 가로키가 60이니까 이 정도가 20 픽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선 불포함 크기이기 때문에 20 픽셀 플러스 선이 4픽셀이기 때문에 24픽셀이 이만큼 초과된 것을 볼 수 있고요. 환산을 하면 1.2 REM이 되겠죠. 그러면 1.2 REM을 이미지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지가 한 개 있을 때가 아니라 2개 이상 있을 때 왼쪽으로 1.2 REM만큼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겹치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보더 레디우스를 주지 않아서 세로 선처럼 보이는 겁니다. 보더 레디우스를 이미지에다가 100% 하면 완전 동그라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겹쳐진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된 거고 이것도 이렇게 된 겁니다. 각각 선이 존재하고요. 한 개 더 추가되면 또 밀리는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밑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미지는 우선은 간격부터 볼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격.
이 정도까지네요. 이 34픽셀이네요. 네, 그럼 UL 위로 여백을 줘도 되고요. 위로 여백 주는 게 낫겠네요. 34니까 1.7 REM. 자, 위로 여백. UL 위로 주는 거지. 만약에 이 녀석 아래로 준다고 하면 H2, DRV 둘 다 밑으로 여백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현재 구조 자체가 여기 상자 하나 있고 여기 상자 하나 있는 형태거든요. 플롯을 줬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여백이 텅텅 빈 곳이기 때문에 UL은 가로가 100%예요. 이런 형태로 현재 그려졌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위로 주는 게 좋겠죠. 여백을. 자, 그 다음에 현재 밑으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LI는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는 거겠죠. 이것을 행으로 한번 배치를 시켜보기 위해서 LI를 플렉스를 줄 거고요. 그리고 가로 크기가 전부 다 같다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UL을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되고요. 플렉스는 자동으로 자식이 행으로 배치되고 LI에 플렉스 1을 주게 되면 n분의 1로 나눠 갖게 되죠. n분의 1로 나눠 갖고요. 그리고 텍스트가 가운데 정렬입니다. 그러면 LI 안에 있는 모든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 시키고 하고요. 굵은 폰트가 있죠. 스트롱이 굵은 폰트로 만들어졌습니다. 폰트 사이즈가 있겠죠. 디자인을 보게 되면 여기도 나눔 스퀘어 라운드로 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폰트 크기는 현재 70픽셀이니까 3.5 REM이겠네요. 3.5 REM에 글씨는 666. 자,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를 스퀘어 라운드가 우리가 reset.css에 정의 내린 게 있어요. 자, 요거를 가져다 씁니다. 자, 자동 줄 내리면 Alt Z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굵어지고 하겠죠. 좀 더 굵어져야 되는지 디자인을 보게 되면 여기 엑스트라 볼드거든요. 옆에 8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폰트 웨이트를 800을 한 번 더 줘서 좀 더 굵은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텍스트, 가는 텍스트는 999에다가 28픽셀이네요. 가는 텍스트는 28픽셀, 컬러는 999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이제 스탬프 부분 할 텐데, 스탬프 부분은 이제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크기가 76픽셀이었거든요. 지금 스탬프 자체도 이미지가 현재 동그라미 모양만 나와 있고, 요 외곽선이 흰색과 요 파란색이 없어요. 요 흰색, 파란색도 같이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이 부분을 제외하고 봤을 때, 가로 크기 76, 76이지만 사실 선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좀 볼까요? 선 자체는 3픽셀, 흰선도 6픽셀이에요. 3픽셀에 6픽셀인데 아마 6픽셀이라는 것은 전체 다 흰색으로 두고 위에다가 또 그린 것 같아요. 지금 6픽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3픽셀, 3픽셀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개 다 같기 때문에. 근데 전체 원의 크기는 76이에요. 그럼 70픽셀이라는 겁니다. 이미지는. 다시 정리를 하면 현재 여기 두 가지 원형이 있는데 하나 흰색 영역은 요 왼쪽에 있는 거 두 가지 여기 파란색과 흰색을 덮은 게 전부 다 흰색의 크기고요. 그 위에다가 파란색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크기는 76입니다. 근데 요거 하나의 크기는 3픽셀이에요. 그럼 6픽셀이죠. 전체 이미지가 76이라고 했으니까 빼기 6을 해서 이 이미지는 70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산을 하게 되면 3.5 REM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중에 이미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요 LI에 이미지가 오면 가로 크기가 3.5 REM이 되고 보더 레디우스 100%를 주고요. 보더를 3픽셀이니까 1.15 REM에다가 흰색 주고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그래지고 흰색까지 주어졌는데 한 번 더 외곽선을 주면 흰색이 없는지 알겠죠? 한 번 더 주기 위해서는 어떤 걸 쓰냐면 아웃라인을 줍니다. 아웃라인을 똑같이 0.15 REM에다가 파란색의 색상은 이렇게 주게 되고요. 그리고 미리 보게 되면 외곽선까지 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웃라인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초점을 초기화하는 형태로 쓰여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아웃라인은
말 그대로 외곽선입니다. 보더 밖에 그릴 수 있는 선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선을 두 개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는 요 28이라는 숫자는 앱솔루트로 띄울 거예요. 얘는 가운데 정렬이 돼야 되기 때문에 28이라는 숫자를 디자인해 볼게요. 그림자까지 있네요. 그리고 28일이 될지 1이 될지 100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들은 자유자재로 크기가 늘어날 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크기가 현재 51에 41이거든요. 그럼 50에 40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div 안에 있기 때문에 이 div를 포지션 렐러티브로 주고요. 그리고 스팬을 앱솔루트로 해서 이미지 위에 띄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크기를 줘야죠. 인라인 요소에 포지션 앱솔루트를 하게 되면 블록으로 바뀝니다. 가로가 50픽셀. 하지만 가로를 주지 않을 거예요. 가로를 주면 글씨가 뚫고 나가기 때문에 좌우 여백으로 줄 겁니다. 여백이 12네요. 근데 이 10이라는 게 선 포함 10이기 때문에 선이 현재 보더가 또 봐야겠네요. 보더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4픽셀이네요. 그러면 12에 4를 빼면 8이죠. 좌우 여백은 8, 0.4 REM이 되겠네요. 그러면 가로가 아니라 좌우는 0.4 REM이 들어가게 되고 외곽선이 4니까 보더가 0.2 REM이 되겠죠. 색상은 이 색상을 썼었죠. 같은 색상이죠. 자, 다음에 글씨 색상도 같고요. 폰트, 패밀리, 웨이트 확인합니다. 22픽셀이니까 폰트 사이즈가 1.1 REM이 되고요. 컬러 또한 사용했던 컬러를 씁니다. 자, 그리고 폰트 웨이트는 엑스트라 볼드였고요. 폰트 패밀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나눔 스퀘어 라운드를 쓰겠습니다. 자, 다음에 배경 흰색이었죠? 백그라운드 넣어야 됩니다. 앱솔루트 되면 백그라운드가 비치기 때문에 흰색으로 두고요. 보더 레디우스와 그리고 높이를 주면 완성이 될 것 같네요. 높이는 41인데 40에다가 8을 빼니까 32죠. 32면 환산하면 높이가 1.6. 그러면 보더 레디우스도 1.6 REM을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죠. 자, 이런 모양이 되고요. 지금 위치를 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고요. 위치 줄 거고요. 그리고 박스 사이징도 같이 줘보겠습니다.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주고요. 자, 다음에 이 좌표 앱솔루트 라이트 0 탑 0으로 우선 줘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붙었는데 이 붙었던 이유가 뭐냐면 div가 블록 요소라 그래요. 블록 요소는 가로가 100%죠. 그러면 div 오른쪽 끝으로 온 겁니다. div를 현재 감쌌거든요. 이 div를 블록 요소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요소로 해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라이트 탑은 이미지 크기만큼 인라인 블록은 자식만큼 커지기 때문에 div는 이미지 크기만큼 커진 겁니다. 거기서 오른쪽 위로 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보면 18픽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0.9 REM이 마이너스로 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안에 그림자까지 표현하겠습니다.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박스 섀도우 쓴 게 있어요. 네, 이 부분을 가져다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섀도우는 대부분 동일하게 다 들어갔었거든요. 되게 작은 녀석이지만 코드가 좀 많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가고요. 밑으로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온 부분만 좀 덜 내려오게 하겠습니다. 한 0.2 정도. 네,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보면 이 외곽선 있죠. 여기 주위에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는데 가운데만 선이 있어요. 그러면 자식 선택자나 인접 형제 선택자, 형제 선택자는 인접 형제 선택자로 해서 이 선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보더로 넣을 거고요. 그리고 보더는
이 픽셀의 색깔은 이걸로 쓰면 되겠네요. li끼리 연결된 거고요. 보더 레프트 이 픽셀 0.1 rem 솔리드 복사한 색상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현재는 잘 보이진 않지만 확대를 시켜보면 여기 선이 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선이 너무 선과 요 내용물이 차이가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0픽셀이고요. 텍스트와 여기는 50픽셀입니다. 그러면 결국 딱 맞게 높이가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결국 요소의 크기만큼의 요소의 높이만큼의 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따로 위아래 여백 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보면 이제 이쪽은 완성이 됐죠. 이제 나중에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줬던 로그인과 로그아웃 두 개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개발자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없애고 이걸 다시 생겨나고 하는 디스플레이 형태로 제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로그인 된 이후의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손이 좀 많이 가는 녀석이었기도 했고요. 오랜만에 플롯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물론 플렉스 사용해도 되지만 플렉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 번 더 부모 요소가 필요하다는 점이 좀 단점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플렉스 대신 플롯을 썼고요. 그리고 썸네일 쪽에서 아이 사진 두 개가 연속으로 배치됐는데 이 겹쳐지는 형태가 좀 나왔었죠. 이 겹쳐지는 형태 할 때는 마진으로 마이너스를 당기게 되면 겹쳐지는 게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는 순서는 나중에 코딩한 게 Z축이 더 올라가게 돼요. Z축이 존재하진 않지만 그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네 가지 형태는 동일한 부분, 동일하지 않은 부분을 클래스와 그렇지 않은 요소 구분을 해서 제작을 했었고, 그리고 스탬프 형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 스탬프 위에 숫자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밑에 보시면 감사 편지라는 슬라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